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 맨 마지막 편 영상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 당사자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경계선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경계선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핵심적으로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는 이렇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막 갑자기 너무너무 막 좋아했다가도 또 한순간에 딱 실망하고 돌변해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런 불안정함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타나서 어느 날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다가도 또 어느 날은 나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자꾸 반복된다면,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면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좀 별로이거나 또 못마땅한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이 거절감을 느낄 때,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을 때 상대방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떠올려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비록 좀 서운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참 따뜻했던 모습이나 나에게 노력했던 부분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이런 연습을 애인이나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같이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집안일을 참 잘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고, 또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은 참 자상하고 친절하지만 보니까 좀 덜렁덜렁하고 시간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면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좋은 면만 크게 확대해서 보려고 하거나,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단점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균형 있게, 좀 폭넓게, 객관적으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참 시시해 보여도 막상 현실에선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통합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도 혼란이 많겠죠. 또 워낙에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분노하면서 막 상대방에게 비난을 퍼붓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차근차근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로 소통을 하는데, 이 경계선 성격의 경우는 말이 아닌 감정으로 소통한다는 말을 종종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과 함께 주고받고 있는 그 말 자체보다 자꾸 감정적이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크게 치우쳐서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늘은 몸이 많이 아파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면 변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늘은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말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왜곡해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객관적인 사고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동적으로 내가 감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그만하려면 이런 작은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이와 함께 상대방의 말에 내가 지나친 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두려움을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믿을만하고 확실한 건지, 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 불만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관계는 늘 같은 패턴을 거쳐서 뻔한 결과를 볼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심하게 폭발적으로 분노를 하고 비난을 퍼붓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전체 연구 대상에서 20%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때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행동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고 또 잃은 손해는 무엇인지 이익 대비 손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처음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이런 건 기록을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듯이 이익 대비 손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만약에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점차적으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B군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이 조종의 목적이 내가 돋보이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가 좀 도구가 되어줄래? 막 이런 식이라면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조종은 이보다는 훨씬 순진한 편이에요. 이들은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프니까 당신도 같이 슬퍼해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신도 꼭 같이 좋아해줘.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느껴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한 몸이 아닌데 하나이길 바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당연히 상대방의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거야.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린 하나야. 라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과연 상대방에게 바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무엇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나라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되겠죠. 만약에 비현실적인 것을,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상대방은 집착이라고 느낄 거예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버림받는 것, 또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늘 불안해하면서 나와 상대방을 힘들게 하진 않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자꾸만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이 분노의 실체가 어쩌면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못마땅한 면이나 불완전한 면을 빨리 외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상대방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꾸만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성격 이전에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 그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은 했겠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나의 불안이 어디서 온 건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왜 어렵냐면 혼자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접근할 때는 뭐 접근하는 방법도 잘 모르거니와 무엇보다 저절로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도 저마다 아픔, 상처, 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거나 밖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 설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그 과거에 접근할 때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두려움, 저항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에 다가갈 때는 이 방어막이 마치 셔터처럼 착 내려져서 접근을 막아버려요. 그건 일부러 막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기억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게 하려는 일종의 보호 기능, 차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막 심리학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봐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좀 전에 말한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내면 깊숙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막 셔터 밖에서 막 불 꺼진 가게 안 뭐 문 닫힌 상점 안에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듯이 겉돌게만 될 수 있어요. 물론 책을 많이 보고 심리학 영상을 많이 보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 이 알아차림이 가장 첫 관문이거든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또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식이나 아는 것은 많아질지라도 정작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통찰을 얻는 데까지 도달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무의식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함께 견인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별로 인해서 지독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이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슬프고 힘든 건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나의 일상을 뒤흔들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성인이 된 지금에는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존재거든요. 또 그것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나의 발달사를 돌아볼 때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묶여서 나를 사랑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은 성장 단계에서 각각의 시기마다 필요한 애정이 있고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데 이제라도 나의 미해결 과제를 이제라도 잘 풀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나의 결핍이 채워질 거라는 거짓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나칠 만큼 감정에 몰두해서 일상을 방치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때는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말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은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상황이나 그 주제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계속해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계속적으로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성격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격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끊임없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내 인생도 소모되고 허비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럼 또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괴롭겠어요.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쉽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누구라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요.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피면서 어떤 요소든 간에 하나씩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원만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